안녕하세요 여러분, 탁사장입니다. 오늘은 구매 대행으로 돈을 벌면 어떤 투자들을 해보면 좋을까 싶어서 제가 하고 있는 투자에 대한 내용을 가볍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시드머니가 엄청나게 필요한 방법들은 아니고 소소한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물론 투자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큰 돈 혹은 종잣돈을 모아서 하는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서 관심이 생기신다면 공부해 보시면서 소액부터 점차 늘려서 더 큰 투자로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처음 투자를 해야 하는 분들 혹은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면 이런 투자도 있다라는 걸 느끼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번 영상은 이런 투자 정도가 있다 정도로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선택과 결정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투자는 신중해야 하고, 또한 지인 말만 듣고 혹은 인터넷 글을 보고 돈을 투자하는 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투자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씩 해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투자를 하시면서 관심을 유지하고 배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투자를 안내해 드릴 거고, 제가 해보면서 실제 느낀 장단점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한국에서의 가장 대중화된 투자 방법이죠. 부동산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을 발생시켜서 사업소득으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그 사업소득에서 무너지지 않는 불로소득으로 가는 태클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쉽게 설명드리면 근로소득은 내가 주체가 되어 일을 해야 돈이 들어오는 거고, 사업소득은 내가 꼭 없어도 돌아가는 걸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로소득은 그냥 내가 있던 없던, 경기가 좋던 안 좋던 따박따박 받는 월세 혹은 부동산 금액 상승이 있습니다. 그래, 부동산 나도 다 하고 싶어. 누구는 모르냐? 돈이 없어서 못하지. 맞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죠. 어떻게 처음부터 시드머니가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누가 처음부터 큰 돈을 턱턱 투자하겠어요. 5천만 원, 1억을 모아야 투자다운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시드머니 모으라고 하는데, 그 돈을 열심히 모았다고 해도 바로 투자가 가능한 게 아닙니다. 힘들게 모은 돈일수록 더욱 신중하고 더 꼼꼼하게 써야 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해야겠죠. 돈이 있다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 용어와 투자에 대해 공부도 해야 되고 권리 분석도 할 줄 아셔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돈을 모으면서 부동산 공부만 한다면 흥미를 잃게 될 게 뻔하죠. 이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건 바로 지분 경매입니다. 100만 원 아니 더 작은 돈 50만 원으로도 내 땅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지분 경매는 말 그대로 지분을 사는 경매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동산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죠. 그럼 지분 경매는 뭐냐? 쉽게 예를 들면 종산 혹은 묘지 투자로도 많이 알려진 방법이죠. 그렇지만 꼭 묘지 투자로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종산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가족 중 어른이 돌아가셔서 삼형제에게 선산이 각각 지분에 맞게 재산이 분할되었어요. 그래서 그 삼형제는 조상 대대로 모셔온 선산에 부모님도 모시고 산을 잘 가꾸고 묘지 관리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형제 중에 한 명의 형제가 어떠한 일로 금전적인 문제가 생겨서 해당 지분이 경매로 넘어가죠. 그럼 지분 경매를 하는 사람이 그 선산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해서 두 형제에게 판매를 하거나 두 명의 형제가 살 의향이 없다고 하면 그 선산을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여 경매를 넘겨 다시 판매하고 지분대로 금액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지분 경매는 쉽게 말하면 엑시트까지 설정을 하고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삼형제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 부동산의 가치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 100만 원씩의 가치를 갖는 시세였으면 저희는 경매로 더 저렴하게 시세보다 낮게 낙찰합니다. 50만 원 정도의 낙찰을 하여서 두 형제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이 지분을 내가 경매로 취득하였다. 선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분을 시세인 100만 원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건 어떻겠냐. 내가 구매한 경매가가 50만 원이니까 한 70만 원 정도의 시세보다는 낮게 가져가셔서 선산을 지키는 건 어떠시겠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조상 대대로 모셔온 선산인데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되어서 판매가 되기보다는 대부분 그 지분을 사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경매가 지분 경매인데 이게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나 빌라에도 있어요.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했거나 혹은 자녀에게 상속했던 것들이 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과 시세를 잘 파악하여서 경매에 입찰하는 거죠. 또한 한국의 예상보다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땅 주인은 A라는 사람이 갖고 있고 그 위에 B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었거나 땅을 침범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땅을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B라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료나 월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 지분 경매인데 왜 지분 경매를 추천하냐? 일단 권리 분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경매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어려운 단어들도 공부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저렴한 금액으로 땅도 사볼 수 있고 시세 차익도 남길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일단 경매 사이트를 자주 봐야 하는 점, 그리고 이게 재미있지만 언제쯤 흥미가 떨어지냐면 좋은 물건들을 내가 다 찾아놨는데 경매하러 법원에 가기 어려울 때, 물론 대리 경매 입찰도 있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돈을 쓰기에는 부담이 될 때도 있죠. 또한 경매를 받아 낙찰되어도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금은 안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수익이나 단기간에 사고 파는 주식과는 다른 방식의 투자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동산 공부는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모든 부자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추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자가 된 사람들은 부동산 공부들을 대부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꼭 배워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유근용 쌤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영상 강의도 봤었고 실전반도 들었어요. 그 당시 강의료가 한 200~3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 오프라인 강의에 가서 강의를 듣고 있다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구나 새삼 느끼면서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생각과 동시에 열정이 많이 불타올랐습니다. 저도 강의 수강 후 5개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경매장을 더 많이 갔었지만 이게 폐찰도 많았습니다. 무조건 다 받지는 못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투자이자 취미입니다. 아트테크라고도 하죠. 사실 그림, 예술 작품을 투자라고 말하는 게 그림이나 아트 현업에 계신 분들은 많이 꺼려하기도 합니다. 다만 각자 투자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자들이 부동산을 하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부자들이 부동산과 또 함께 즐겨 하는 게 바로 그림 소장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도 미술 작품들을 많이 모으셨던 걸로 유명하시죠. 그림의 매력이 뭐냐면 이 그림의 원화는 전 세계에 딱 한 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렸던 작가님께서 다시 그림을 똑같이 그리라고 해도 수많은 붓질 그리고 미세한 차이로 똑같은 작품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하나뿐인 작품 원화를 내가 소유한다는 기분도 있고요. 또 다른 장점은 그림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보통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 생각을 전환하기 위해 인간은 영화나 뮤지컬, 책 등을 접하고 경험하면서 잠시나마라도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생각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들이 많아지죠. 그림을 구매해서 걸어두면 구매했을 때의 감정과 시간이 흘렀을 때의 그림을 해석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게 하나의 또 매력인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소가 지나가는 그림이었어요. 그럼 구매할 때는 소가 행복한 모습으로 풀을 뜯으러가는 그림인 줄 알고 구매하였는데 지나고 다시 보면 어느 날은 이 소는 새끼를 잃어버리고 논밭을 헤매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소의 걸음걸이가 처져 있는 걸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렸던 의도는 있지만 그 의도와 다르게 나만의 해석을 할 수 있고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취미이자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투자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요. 미술도 작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구매하고 싶은 작가님의 그림이 있는데요. 정영주 작가님의 그림입니다. 유명한 인기 작가님이십니다. 이분의 호당 단가는 2018년도 기준 호당 40만 원이었어요. 호당가는 뭐냐? 아파트로 비유하면 평단가입니다. 호당은 사이즈를 나타내는 호당가가 40만 원이고 만약 20호짜리 그림을 구매하려면 갤러리에서 80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한 거였죠. 언제? 2018년도에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인기가 많아서 당연히 갤러리에서 구매할 수도 없고요. 대기를 걸어둘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갤러리 호당가가 20호가 2,500만 원이에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가격은 갤러리 호당가인데 갤러리가로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경매나 옥션으로 구매해야 되는데 도상마다 다르겠지만 20호 정도를 구매하려면 최소 3천만 원은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럼 그 당시 18년도에 그림을 구매해줬던 분들은 이미 가치가 훌쩍 올라가 있죠. 제가 정영주 작가님을 빗대 말씀드렸으나 미술시장에는 이보다 더 높은 호당가 그리고 더 높은 금액에 거래되기도 하고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그림이 1억을 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의 거장 이우환, 이배, 박서보, 김태우, 제가 좋아하는 김창렬 작가님의 그림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장점은 처음부터 비용이 비싼 그림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취미생활과 함께 문화생활도 하면서 그리고 투자까지 할 수 있도록 미술에 대해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작가님의 작품 가치가 올라가면 또 거기에 맞는 비용을 여러분들께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7점의 그림을 소장하고 있고요. 1개의 조형물 작품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예시를 들어보면 저는 30호의 진영 작가님의 그림을 600만 원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그림 시장이 호황일 때는 2천만 원, 3천만 원에도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했던 시기가 작년이었는데 그때 제 그림과 작품이 비슷한 작품이 2점 있었는데 그 2점 중에 한 점은 제가 구매했고 다른 한 점은 다른 분이 구매하셨는데 최근에 옥션에서 수수료 포함 하나의 작품이 900만 원 넘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600만 원에 구매하였지만 그 가격보다는 더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주식입니다. 주식은 현재 저는 더 사모지는 않고 있는데요. 주식의 경우는 저는 성격이 사고 팔고 이런 걸 잘하지 못한 성격이라서 나와 맞는 종목이 뭘까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주식도 미국 주식 강의를 들었습니다. 결국 저에게 맞는 투자는 장투였고 그 장투를 할 때 여러 종목들이 있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S&P 500에 대한 매력이 커졌습니다. 여러분도 국내 주식도 좋지만 미국 주식도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주식은 경제 상황까지 공부를 해야 하다 보니 저에게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 추가로 투자를 이어하지 않고 더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주식 고수님들이 계시면 한번 특강 부탁드리고 아니면 좋은 강의가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주식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 물어보면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워렌 버핏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워렌 버핏이 이미 말했어요. 자신이 죽으면 재산의 10%는 미국 국채, 나머지 90%는 S&P 500에 투자하라고요. 그렇게 말할 정도면 여러분도 한번 공부해볼 만한 매력 있는 종목일 수도 있겠죠. 네 번째, 코인. 마지막입니다. 비트코인이에요. 저는 현재 비트코인을 올해부터 꾸준히 사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미래는 모르죠. 다만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비트코인의 역할을 가장 많이 입증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스라엘 사태도 있는 걸 보면서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10년간 여러 이슈도 있었지만 비트코인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수요와 공급이 꾸준하게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모르지만 향후 몇십 년 후라도 이게 상용화될 수 있는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샀었다면 이런 말 또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서 모으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미 비트코인 열풍 때 잘못 투자해서 돈을 날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을 구매해놨는데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듣고 투자한 코인이었고 결국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였던 거죠. 지금은 제 스스로 공부하여 미래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슬기롭게 비트코인을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상황이 벌어졌다면 금괴를 많이 사서 모아놓아도 어디로 쉽게 들고 나갈 수 없지만 비트코인은 인터넷상 지갑에 혹은 실물 소형 지갑에 옮길 수 있으니 재산 이동이 더욱 편리하겠죠. 자, 제가 하고 있는 투자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소액으로 천천히 시작하면서 나에게 맞는 투자인지 아닌지 공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부터 직접 투자해보시면 동시에 공부도 하게 되니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에 대한 여러 방법이 있다 정도로 설명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신중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진행하셔야 올바른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구매 대행과는 조금 다른 별개였지만 구매 대행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리고 어떤 투자들이 있는지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이제 막 투자를 공부해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